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백조클럽의 진행을 맡은 유지승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 백조클럽에서는요, 미공개된 특정 소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주 백조클럽에서도 어김없이 정치, 경제 전문가하면 빠질 수 없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백조클럽의 입담 천재 백성진 기자님 그리고 조광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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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단 천재가 저분이신 거죠? 두 분 다 입담 천재라고 제가 붙여드렸거든요, 별명을. 네. 그렇군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저번 촬영 때 제가 왜 그랬냐면 기자님들의 입담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고 입담 천재라는 타이틀이 머리에 반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단 천재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나이를 비교하면 영광급은 맞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백승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 그래갖고 한 3주를 연달아 쉬었거든요. 뭐 추석도 있었고, 뭐 제가 몸이 좀 더 안 좋았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3주 쉬고 왔는데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저도 얼마나 두근두근 가슴이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제가 외유 내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금 여려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멘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살아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TMI TV에 정말 딱 적합한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백조클럽 촬영할 때가 정말 설레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백조클럽 촬영을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기자님들로부터 제게 여러 가지 하고 싶어서 살아남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또 이제 그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해주신 것도 있고 회사에서 좋게 봤군요. 네,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좀 살살 불었는가 봅니다. 오늘은 오늘 여지없이 정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백조클럽 방송을 제가 열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기자님들로부터 유식하게 이렇게 정보를 전해 듣게 되면 제가 유식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긴 하나 봐요, 그래도. 네,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네. 사실 살아오면서 악영향 빼고는 좋은 영향을 줘본 적이 없는데 정말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사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네, 사람 좋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의 입담을 듣다 보면 제가 정말 촬영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분명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은 꽁꽁 숨겨진 정보까지도 이렇게 모으고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재계 문제뿐을 넘어서 좀 더 그 이면까지 갈 수 있는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기자님께서 특종 소식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과연 어떤 소식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왜요? 뭐가 두려워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하도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 게 있는데요. 그럼 먼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오늘 백 기자님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특종 소식을 먼저 바로 백조클럽에서 단독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백 기자님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진짜 단독입니다. 단독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 자체에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이게 지난 이제 8월과 9월경인데요. 이 인천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뭐 인천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마개라고 하는데 마개요. 마개라고 하는데 마개에 어울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한 사건은 흔히 이제 그 마약 창고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건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가 안 되고 아는 사람도 극히 적습니다. 물론 저 역시 모르고요. 뭐 이거는 뭐 난다긴다 하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정보를 줬던 사람은 뭐 검찰이랑 일을 잘 봐서 뭐 출소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큰 창고가 터졌는데 검찰이 후속이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큰 마약상이 잡히면 뭐 줄줄이 잡히고 막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소문의 진위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고는 털렸다라는 거는 뭐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왜 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깜깜 무소식인 상황이라 모두가 지금 궁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네. 두 분은 이 마약 사건 또는 이런 사건들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되게 약간 미제 사건 같은 그런 느낌이 제게는 들어서 음모론에 네. 가깝지 않을까요? 음모론? 네, 검사가 약간 또 어떤 차가 딱 쥐어서 네, 영화 속에서 보는 약간 그 검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숨겨주고 그렇죠.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살리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유지정 아나운서는 시작과 함께 저희한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집중하시고 네, 시작하시죠. 네, 집중합시다. 네. 네네, 저도 정말 일단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과 9월에서 이제 인천 지역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가 이미 한번 이제 털렸다. 하지만 검찰이 후속 대응을 안 하고 있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이게 이 소문 자체가 진위 여부를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다른 일을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냐가 지금 저희 이제 이쪽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근데 창고 털리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가 봐요? 이제 이쪽 사람들 얘기로는 흔히 말하는 창고라 불리는 것이 뭐 전국에 5군데 6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갖고 뭐그 필로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니 뭐 제조 생산이 뭐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사실상 없는 거라. 네.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물건이 뭐 사실 뭐 몇 그램 단위로 오는 게 아니고 시기해서 킬로떼기라고 해서 킬로그램으로 오는데 네. 저런 이제 가루가 킬로라고 생각하면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곳 또 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창고가 터진다면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사정기관 공무원.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붙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검찰이 네.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고민하고 이게 어느 시점에 터트리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 다른 일이 있는 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9월 초였는데 이제 좀 크게 물건을 이제 관리하시는 도매상 한 분도 우연찮게 잡혀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을 네. 통해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단독이 나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분 사건을 이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 파생된 정보들이 오늘의 저희가 가진 최초로 공개하는 단독 사건입니다. 아, 네. 그럼 단독 사건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강남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흔히 네. 말해서 이제 앤드류로 통칭이 있는데 앤드류요? 미국에서 네. 오신 앤드류가 분. 그 잡히신 분? 아니 잡히신 분 말고 이제 현재 아직 안 잡히신 분 또는 가능성이 높은 분 정도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분이 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분 집안이 어마어마합니다.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고 아버님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아버님은 뭐 국회의원은 안 하시고. 현재는 이제 배지는 없으신데 원내 정당의 그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네.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내년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이 앤드류가 굉장히 좀 재미나가지고 소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나이부터 얘기해 주세요. 나이를 들어야 깜짝 놀라니까. 나이는 좀 나중에 나와야지 않나? 나이부터 얘기해.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이러면서. 이분이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아니 26, 7 정도 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 8명, 9명을 이제 취재를 하고 다녔었어요. 네. 사건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 8명, 9명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얘기를 두 가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하나, 얘기예요? 네. 입담이 세다. 입담이 세다. 예. 둘, 기자님 아니에요? 입담 천재? 그런가요? 저희 나이가. 네, 네, 나이가. 네, 그런 그리고 거 우리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아니, 저 기자님 말씀하신 거지. 갑자기, 네.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공통적인 제보자들의 그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취재를- 하나 있었잖아요.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 돈을 많이 네, 그러니까 그 입담이 세다 했는데 아, 네. 입담이 왜 세냐면은 이 친구가 20대 중반 이제 후반이 아직 안 된 나이인데 채무가 이제 주장입니다. 주장에 가면 28억이라고 합니다. 27살, 6살, 7살 친구가 네. 채무를 28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또 투자 사기로 인한 끌어모은 돈이 아니고 네. 술값. 이 강남이니까 친하니까 형 나 오늘 술값이 필요하니까 술값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채무를 낼 수 있어요. 28억이나 된다고요? 예, 예. 네. 아 이거는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 아, 주장이 네. 이 8명, 9명이 서로가 뭐 친분도 있기도 하고 어떤 교류가 되는 거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도 있는 이 강남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모인 정보니 뭐 이걸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또 사실이 아니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소문 인정하십니다. 자체가 돈다는 게 그리고 또 이분이 본인 입으로 나는 뭐 3대3 마약 파티를 마약? 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게 또 이렇게 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입담 천재라고 하시는. 일단 천재는 저라고 하셨는데 아, 둘 다 하시는 걸로, 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제가 이런 걸 자랑한 적 있나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지만. 네. 이분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과시하기 좋아하고 허세도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3대3 마약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본인 입으로 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두 번째가 너무 좀 이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3대3에서 남자 3명이 앤드류 씨 동생과 그 다음에 K그룹의 회장님의 장남. K그룹의 회장이요? 예. 장남이라고 이게 구체적인 나이대는 비슷합니다. 궁금하네요. 예. 네. 뭐 궁금하겠지만 이 회장님 장남이 저희도 사실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곤란했었던 게 네. 이분이 미국에서 지금 또 학생이에요. 유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은 혹시 한국에는 뭐 언제 들어오시냐 뭐 그걸 확인했는데 이분이 또 심지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군대를 다니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있다가 또 바로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가셨다고 하셔서 네. 저희도 맨 처음에 이 제보가 네. 이게 잘못됐네 아니면 네. 좀 뻥이 좀 심했네 라고 했는데 이분 강남구청에서 근무하셨네. 아, 정말요? 네. 뭐 저녁에 만나시는 네.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물론 이제 어. 이분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의 그렇게- 친구로 이제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 앤드류랑 같이 했다. 이 3대3 파티를 했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고 앤드류 본인이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애매하지 않나?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를 그 9월 초에 잡히신 분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파생된 정부제안에서 그렇게 나왔고 또 심지어 이게 3대3이니까 여자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여자 3분이 어느 업소에서 어느 부장을 통해서 공급이 됐다. 공급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주선이죠. 주선이 됐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나올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 땡땡땡. M 땡땡땡이죠. M 땡땡. 예, 근데 땡인가요? M 땡. M 땡땡땡이죠. 왜냐면 이게 M 뭐뭐뭐에서 시작해서 M 뭐뭐뭐로 해서 M 뭐뭐뭐로 M을 안 띄고 뒤에만 바뀌면서 3번 현재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담은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인터뷰할 정도로 이 화류계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시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좀 이제 나왔다라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네. 앤드류 씨가 본인 입으로 3대3 마약 파티를 했고 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근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경찰 조사에서 그 피해가기 위해서 눈썹까지 밀고 나는 조사를 받았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세상에는 경찰 조사 받은 건 사실입니다. 마약 검사를 네. 관련해서 마약 검사를 한 건 사실이고 역시 무혐의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눈썹을 밀으셨는지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좀 돌아간 건 사실인 거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네. 뭐랄까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지라 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무혐의가 나왔다는 거. 근데 무혐의가 당시 경찰 조사는 뭐 이게 마약 조사는 소변 검사하고 모발 검사가 대부분이에요. 소변에서 키트에서 안 나오면은 이제 모발 검사까지는 가지가 어렵죠. 왜냐면 영장이 아니 뭐 구속사인가 그런 사유는 아니니까 뭐 아마 내사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아무래도 아버님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재선 의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할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두 분 할아버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경찰도 뭐 쉽게 뭐 영장을 받아서 가지는 어렵고 아마 전체적인 상황에서 내사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무혐의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나왔을 때 왜 무혐의 나왔냐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자기는 눈썹까지 네. 밀고 나서 해서 이게 모발이나 뭐 음모털 아니면 다른 털 자체가 없으니까 소변에서 안 나오면은 더 이상 따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아, 네.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 이제 거론된 본인 입으로 하든 아니면 이제 다른 제보자들이 해주는 네. 그런 분들까지 싹 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네. 이 K그룹 집안이 네. 뭐 마약으로 유명하죠. 예, 네. 최근에도 한번 또 그 친척분의 한 분이 또 집행유예가 네. 나왔어요. 아, 네. 근데 너무 근데 정황 증거라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정황 증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앤드류의 측근이 했던 얘기는 저한테 했던 얘기는 원래 그 형이랑 사촌. 근데 마약은 원래 혼자 안 하나요, 잘? 마약을 혼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마약을 혼자 하는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해외에서 마약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생활뽕이라고 하는데 생활뽕이라고 매일매일 히로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필로폰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고 뭐 제가 얘기 들은 분 중에 한 분은 한 30년째 혼자서 하시면서 한 번도 그리고 주위 사람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 분도 계신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누군가와 같이 했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본인이 3대3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쵸.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분명히 짚어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측근 얘기로는 당시에 그 집행유예 받으신 그분이랑 네. 이분이 네. 이거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이제 그 대마초도 피우고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건 되게- 측근의 네. 주장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건 분명히 이제 주장들이 대부분인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까 K 그룹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건 이제 연예인들. 네. 예, 뭐 한때 이제 연예인들. 네. 이분은 사실 좀 이제 이쪽 필로폰으로는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예. 정말. 한일 양국에서 한때 세상을 풍미하셨던 분.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신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좀 이제 젊은 연예인 한 분인데 지금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또 뭐가 있냐면은 대기업. 예, 대기업 종사자들, 일가는 아니고 이제 종사자. 직원들이 꽤 많이 연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히신 분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약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줄줄이 이제 엉켜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사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처벌을 안 받으면 그쵸.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경찰이 내세 단계에서 또는 정보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 건데 최근에 이제 워낙에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좀 살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뭐 휴게소 요즘 강남 나가서 돌 던지면은 밤에 네. 야간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밤에 노는 분들이든 네네. 돌 던지면 돌 맞으면 열에 한 4명은 뭐 환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마약이 너무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네. 좀 더 적극적인 좀 적극적인 그런 단속이나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해서, 약간 되게 충격인데요. 네. 뭐 유시영 아나운서 친구분 중에서도 약을 넌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요? 주위에서들. 예, 아, 예.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하긴 강남 일대에서 만약에 아니 야근 강남 일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홍대에도 있고 이런가요? 홍대, 네. 이태원, 강남 이 세 군데는 지금 뭐 거의 터져 있는 거죠. 아,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거 훨씬 검찰이 많- 파악을 못 하고 있을까요? 검찰이 일정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손을 못 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클럽 문화. 그쵸, 그리고 클럽. EDM 문화 네. 자체가 네. EDM하고 힙합씬은 뭐 마약이 빠질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클럽 많은 데서는 당연히 약은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마약 사태가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무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조 기자님, 이렇게 저희 마약 관련해서 몇몇 사건들 한번 봤잖아요. 그런데 최근 눈에 띌 만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히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남양유업이 있었죠. 저희가 한번 다뤘죠. 저희도 이제 한번 방송에서 다루긴 거기서 했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를 마쳤죠. 저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네. 그래서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고 필로폰이었습니다. 네. 조금 과거로 좀 가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뭐 SPC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예, 거기도 이제 부사장님이었죠. 분도 이제 걸려서 집행유예를 맞으셨고 당시에는 액상대마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액상대마가 그때 했었죠. 근데 이게 신종마약인데 그리고 이번에 뭐 SK그룹 3세 네. 변종대마라고 하는 게 사실 액상대마나 그쪽 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현대가도 있었고요. 예. 현대가도 역시 현대가, 대만입니다.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은 뭐 탑도 있고요, 한서희 씨도 있고요, 뭐 지금 얘기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분, 그 다음에 일본 그 한일 양과 그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명하신 분 또 한 분 있죠. 누구요? 남경필 도지사님의 아들. 아, 장남. 군대에서 사고 치시고 아버님의 지금 가장 큰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분이신 거죠. 아, 네, 근데 네. 그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필로폰 문화에 일반인들이 필로폰 접근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로폰 같은 게 특히 마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다수였으니 필로폰 같은 게 특정 계층에 한정된 약이었던 거잖아요. 네. 특정 계층만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해외로 많이 가고 해외가 워낙에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그게 좀 계층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사는 게 어떤 뭐 은밀하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 자기가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뭐 1, 2g 또는 3, 4g 자기가 할 정도만 가지고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조금씩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아진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했던 사람들 필로폰을 했다라면은 우리 일회용 주사기 있잖아요. 네. TV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 예. 네. 그렇게 해서 막 여자 있고 막 물란한 생활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에서는 그렇게 어떤 그 물란한 생활하는 게 여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해갖고 상대방 파트너를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왜 찾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예전에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네. 약을 이렇게 구하면은 그렇게 같이 하는 파트너도 구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이렇게 이제 그룹이 네. 생성이 되는 건데 네. 요즘 자기가 외국에서 들고 왔으니 한국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런 정보력 부족이 되다 보는데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꿔놨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익명이라는 이름에 있어서 채팅 어플을 좀 많이 써요. 맞아요. 요즘에는 랜덤 채팅 이런 걸로도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많이 예.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경찰도 이거를 뭐 노력을 한다는데 사실 인터넷을 막 어떻게 통제하기는 사실 많이 네.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워낙 네. 또 순식간에 올라갔다 사라지고 막. 그렇죠. 근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통되는 구조가 지금 네. 예전하고 달라서 이게 광범위해졌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아, 이거는 진짜 경찰이든 아니면 관계기관들이 협동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몇 프로, 2, 3%, 그 1%대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2자리 %. 그래도 마약 청정국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거는 뭐 허상이니까. 마약 청정국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되짚어주지만 그거는 이제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그 마약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약 청정국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저기 봐요 당장 강남이나 이태원만 들어가도 예, 금요일날 저녁에 흔히 얘기하는 그 대마 냄새 장난 아니죠. 뿌연한 예. 이거는 저기 뭐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또 처벌만 한다고 해서 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소극적 대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마약 관련 사태들에 대해서 백 기자님과 조 기자님과 대화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각 사건마다 다들 투여했던 마약의 종류가 이렇게 필로폰, 뭐 이렇게 다 대마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 마약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이제 좀 잘 모르니까 백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런 거 뭐 많이 알겠습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는 거는 제가 좀 많습니다. 네, 아는 건 좀 어떻게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네. 공부에는 왕도가 제가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자가 아닐까. 제가 근데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네. 마약을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기자가 아니고 마약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오해도 하시는데 혹시 하기도 하는데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제가 머리는 확실해요. 탈모 때문에 저렇게 하고. 탈모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고 네, 네. 저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이기 때문에 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백성지 기자님은 피해가는 거죠, 이게? 네. 아니, 아무런 마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신부전증인데 이거 마약을 어떻게 해? 그렇죠.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잘 아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아는 건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뒤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실 네. 보시면 뒤에 저희가 이제 마약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거 네. 백판이 약간 저희도 이게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자 위에 보면 그냥 밀가루채 같아요, 밀가루채. 밀가루, 네. 이것도 밀가루 아니야? 아니요, 저건 이제 결정체잖아요. 저걸 그래서 아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 그럼 이게 필로폰? 예, 그렇죠. 저걸 이제 그럼요. 갈아서 뭐 그리고 이렇게 밀가루로 되어 있는 건 밀가루처럼 보이는 건 뭐 코카인이나 아니면 헤로인 계열. 얘도 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게 저렇게 고운 가루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저는 약간 결정체니까. 되게 두꺼운 얼음같이 생긴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아이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빙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두요? 예. 진짜. 그리고 아이스. 흔히 얘기도 네. 북한산 빙두가 그렇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뭐 예. 그거는 뭐 소문이 많이 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전자담배랑 핫한- 똑같이 생겼네요. 예, 핫한 액상대마입니다. 색깔은 저런. 색깔은 뭐 예, 뭐 이거는 이제 아마 뭐 화면 넣으면 때문에 그럴 수도 다르니까. 있어서.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전자담배 하듯이 꽂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유행이 한 이유가 네. 이게 유행을 한 이유가 네. 일반적으로 대만은 연초니까 냄새도 심하고 불편한 네. 게 있는데 네. 이건 깔끔합니다. 네. 뭐 깔끔합니다. 전자담배도 뭐 일반 연초랑 비교하면은 그렇죠. 목넘김도 거의 없고. 그리고 냄새도 덜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더 셉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된 계기는 탑과 한소희 씨입니다. 한솔 씨는 안 한 게 없네요. 한소희 씨가 사실 이 얘기를 한번 좀 했지만. 네, 한소희 씨, 짧게. 네.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16년 17년 여기 링크 넣어주세요. 이거. 링크 넣어주세요. 한소희 씨가 잡혔을 때가 그 얼굴 모르는 공범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선이 잡히니까 하선들이 막 잡히면은 상선은 다 네. 알아도 네. 이렇게 같이 공범이면 서로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 모르는 공범이 가장 많은 마약 사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상선이 꽤 큰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소희 씨를 통해서 그 탑 사건을 통해서 이게 터졌고요. 이게 인기가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해진 거죠. 가격은 어때요, 그럼? 가격은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마도 일단 못 구하는데. 대만을 못 구한다고요? 대만은 정말 구하기 구글에 쉽습니다. 치면 우리나라도. 나오나요? 예? 구글에 치면 나오나요? 아니 구글도 그렇지만 뭐 클럽을 가든가 아니면 강남 뭐 바가 됐든 요즘은 대마 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네. 대마보다 가격은 가격은 당연히 저기 싸겠죠? 예,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관이 용이하고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현지 가격하고 우리나라 가격이 워낙에 천지 차이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는 가격이 사실 미국이랑 이제 합법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캐나다하고 미국 그러면서 거기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된. 아니요, 원래 그쪽 나라는 원래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구 문화에서는 사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합법은 아니지만 사실 사람들 저녁에 모이고 아니면은 길거리 가도 대만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처럼 네, 맞아요. 네. 특별한 국가가 아니고 네. 길거리에서 자연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대만 이 약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면 대만은 좀 약한가 보네요. 그 우리가 마약이라고 통칭하는 그 일반적으로 아는 환각 증세라든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서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담배보다는 중독성이 낮다라고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아요? 미국 네. 시각청에서는 인정을 한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천연수이니까 건강에 좀 더 유효한 그리고 여러 정말. 가지의 네. 효과가 있는 특히 이제 뇌 관련 병에서는 특효약이라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마를 의약품 대만은 이제 허용이 합법화하자고 이제 얘기가 아니 있었죠. 허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물론 이제 처방도 받고 까다롭지만 의료 대만은 뭐 액상인가요?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약품이에요. 약으로 나오는 건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에서 이제 뭐 NG용 그러니까 즐기는 것까지도 완전 합법입니다. 대마 자체가 합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새 그릇까지 직접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계에서 쿠팡 하듯이 전화하면은 가져다 줍니다. 정말. 정말요? 예. 그리고 뭐 우와. 케이크부터 네.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르고 거기는 이제 좀 느린 문화고 사실 즐길 게 많이 없다 보니 자연환경 가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환각도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나라 얘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합법이니까 네. 합법이겠냐? 네. 아닙니다. 속지주의입니다. 구속됩니다. 음. 안 하셔야 합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그 이제 마약 탐지견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친구들이 마약 그 대만 냄새도 혹시 찾아내나요? 그럼요. 대만 냄새는 굉장히 독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향이. 네, 맞아요. 진짜 독하더라고요. 제가. 맡아봤어요? 네, 저 맡아봤어요. 제가 어디서? 제가 영국을 갔다 왔었는데요. 아. 영국 가면 밤에 그 약간 박하 냄새 같은 허브향. 네, 그런 독한 허브 향이 허브. 나요. 근데 저는 진짜 맡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죠. 독하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네. 맡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네. 그 독특한 향이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독특해요, 진짜로. 네.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공 포장 기술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탐지견의 할아버지가 와도 냄새가 1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거구나. 예, 진공 포장을 하니까요. 네. 이제 그 얘기 들어. 요즘 대만은 또 잘 걸리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마를 하다가 이제 그 검사를 하잖아요. 약 검사를 하는데 이게 검사는 잘 걸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변 검사는 마약이라는 걸 하면은 이 몸에 체내에 그 성분이 돌잖아요. 그럼 네. 되게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변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좀 더 그게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어가면 소변 검사를 하면 의미가 없는 행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모발 검사를 함으로써 이 모발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네. 속도만큼 자기 체내에서 올라오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나왔다라는 거는 좀 약간의 어폐는 있는 거죠. 시간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재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 재계 형님들께서 왜 또 마약을 이렇게 좋아하냐? 예. 그게 요즘 또 한참 많이 잡혀갖고 네. 한참 맞아요. 많이 네. 잡혀갖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이제 그 유학을 일단 안 갔다 온 분들이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나라 일단 한국에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쪽 문화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센 것들 말고더라도 이제 뭐 대만 대만 같은 정도는 경우는 이제 뭐 예. 친구들이 다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잊지 못해서 여기 오셔서 하시는 거 아닐까? 잊지 못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거죠. 왜냐면은 워낙 네. 우리가 저기 중고등학생 때 술, 담배를 일찍 접한 친구들은 네. 나이를 먹어서도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것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가치관이 어릴 그래서 술을 때부터 어릴 때 그렇죠. 좋아해요. 개판 그렇게. 그 네. 취하고 정신 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뭐, 네.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대마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이 문화가 네. 사실 좀
그날에는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날에서 하고 뭐 했던 게 그리고 일단 돈이 편했잖아요. 워낙 많잖아요. 뭐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뭐 돈이 돈하고는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오해가 많은데 네. 이 마약으로 폐가 망신하는 경우는 네. 마약값이 비싸서 폐가 망신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왜냐면 약하고 이렇게 퍼지니까 출근 안 하죠, 뭐 장사 안 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는 거지. 마약값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회당 막 이렇게 막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해갖고 뭐 대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램으로 따진다면은 뭐 그램으로만 현재 다 계산한다면은 대마, 뭐 LSD나 뭐 몰리 같은 그런 약 종류 다 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짝이에요. 회당. 예, 회당. 아, 대마는 회당은 아니지만 그램. 그램. 나머지는 나머지는 1g이 한 번 정도 하는다고 보면 1g으로 한 번 하면 사람 죽죠. 아 그래요? 예. 그 헤비 스모커죠, 헤비 스모커. 그러니까 몇 번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1g이라는 게 뭐 몇 번 그 분량은 모르겠지만 이제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금액은 산정이 어디서 하냐면은 검찰청 보면은 마약 월감 백서? 마약이라는 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매월 통계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월 통계를 해서 시세가 다 잡혔어요. 지역별로 심지어. 네. 거기서 이제 그 금액에 이렇게 맞춰간다 보시면 그 대략적인 시세를 맞춰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필리핀 같은 경우도 경찰은 1회 투여량을 0.03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0.03이요? 예. 근데 하지만 대개 저 투여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 0.07 정도는 해야 그게 1회 투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뽕이 이정지영 해보네. 생활봉 하시는 분들은 거의 1g, 아니 0.1g 정도 하시는 거죠. 그럼 1g이면 진짜 엄청난 양이네요, 마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네. 주사기로 팔잖아요. 네. 주사기 하면 이게 1g이니까 네. 1g을 넣어서 이제 쟁여서 파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하얀 가루잖아요. 예. 이게 설탕인지 밀가루인지 분필가루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이게 무색무취니까. 아이스 아이스, 팔 때도 걔네가 예. 이걸 100% 약이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아 역시. 예. 그래서 그렇게 사기쳐서 뭐 이게, 네. 왜냐면 현장에서 누가 이걸 확인하겠어요. 그쵸. 예.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있긴 해요. 없습니다. 아, 자기가 먹어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먹어도 불순물 좀 섞여 있다고 해서 뭐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쉽게 우리가 이제 한 통이라고 이제 10g을 한 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10g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뭐 맨 처음에 유지승 아나운서가 물건을 이제 어디 창고에서 가져온 거죠. 네, 네. 그럼 저한테 먼저 10g을 줬어요. 음. 그럼 제가 10g을 뭐 한 150 또는 뭐 130 또는 200 뭐 그렇게 주고 샀다가 쳐요. 네. 그럼 10g을 가지고 저는 20g 만들어요? 저 방금 말씀하신 뭐 이게 결정체니까 저렇게 이거를 잘 이렇게 쪼개서 다른 걸 섞어요. 진짜 마법이다. 그럼 그게 창조기 됩니다. 20g이 돼서 엄청- 이 20g을 네. 이제 저기 이제 조광인 기자한테 파는 거죠. 사기 아니에요, 사기? 사기도 있고 그게 하지만- 그거죠. 네. 던지기. 아니 그건 던지기는 아니고 이제 파는 거죠. 던지기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살 테니까 돈 여기다 놔두고 돈 여기다 놔두면은 야 내가 물건 저기다 있어 너 가져가. 그게 던지기인 거죠. 아무튼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순물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순도가 떨어졌다 예전이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 왜냐면 너무 많은 유통 과정이 네. 복잡해졌고 네. 이쪽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예전처럼 선이 이제 하나로 오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활용 판매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생계형이에요? 생계형이죠, 생계형. 이제 완전히 직업화가 된 게 어떤 식이냐? 옛날처럼 어떤 조직이나 어떤 큰 이너서클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중독이 돼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1g이나 2g을 사. 그거를 2g이나 4g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자기 주위 사람한테 네. 파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이 안 좋아지고 변해지는 거죠. 이게 저번에도 했잖아요. 저기. 황이요? 황하나. 황하나가 누구죠? 저기 남영이요.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아이스 같은 계열은 이게 마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자에게 좀 접근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아이스는 사실상 특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아이스의 결말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 혈관에다가 네. 화학 제품을 투여한다면 자기 몸이 정상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섞인지 모르고. 그렇죠. 불순물이 워낙에 많이 있기도 하고 설령 순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아이스는 천연이 아니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몸에 부담을 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스 중독자가 죽는 그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건강 이상이 아니고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하고 자기의 도덕적 개념이 완전히 붕괴돼요. 아이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의 윤리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일반적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스를 받고 조금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대4 또는 뭐 5대1 막 그런 그룹부터 해서 굉장히 좀 변태적인 성생활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약이 깨고 나면은 그게 기억이 없으면 좋은데 온 것이 다 기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기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오겠지만 이게 시간이 쌓이면은 내가 그리고 상대방들도 이 사람을 일반적인 여성으로 보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괴리감. 그래서 근데 또 끊을 수는 없고. 이게 워낙에 저희 쾌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같은데 여자가 좀 더 많다고 하고 남자도 그래서 뭐 얘기 들으면 막 열 몇 시간, 20몇 시간 그냥 그러고 있대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이 극도의 쾌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약만 깨면 자괴감. 참 여기서 드립을 잘해야 되는 게 성 18금이 붙으면은 저희가 방송이 못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 근데 저희는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립 좀 하지 입담을 말라고. 네, 드립 좀 하지 말라고요. 왜 드립을 하려고 해요? 지금 녹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이 약이 다른 건데 이제 이 약문화 이쪽은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파티 문화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진 않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정신병, 뭐 우울증, 뭐 그런 거는 같이 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경우도 빈도가 좀 낮습니다. 물론 이제 헤로인 같은 아편이죠. 극단적인 약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몸이 완전히 썩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이제 좀비나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몇 가지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네. 존재는 하긴 하지만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카인, 뭐 LSD, 몰리, 엑시더시 정도는 이게 뭐 무방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이 제도권 문화에서 현재 서구에서는 감내하는 수준 정도의 약이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파티용이에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춤을 출 수 있는 게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아침까지 춤추고 놀 수 있는 게 이게 맨정신에는 못하니. 그럼 술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유, 그럼 우리나라도 그래야죠. 우리나라 술 얼마나 먹는데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는 띄워줘야죠. 그게 에너자이저일까요? 아닙니다. 엑시더시나 뭐 몰리나 그런 약들인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구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좀 이제 배우나 아니면 이 영감이 아니고 일단 실생활 또 직접 부딪히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필로폰 문화로 가서 음지 문화니까 배우들은 사실 신비주의 때문에 잘 나서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로폰으로 가서 이렇게 돌고 네. 뭐 그런 성향이 좀 현재까지는 많고 이 아티스트 계열 특히 힙합씬은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이 문화 자체가 네. 또 그리고 EDM 문화가 굉장히 큰 이유가 이 EDM의 리듬이 심장이랑 같이 때리는 건데 이쪽 약들이 그거를 같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네. EDM 콘서트 가면은 많이 하는 거 보시면 잘 보시면 그 콘서트장 사람들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거. 어떤 거요? 공갈적 꼭지 있잖아요. 정말요? 왜냐면 네. 악 담으니까 턱 보고 하려고. 이게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재미난 문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나 약에서 그게 아니고, 야, 나 오늘 제대로 미쳐서 놀 자신이 내 있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야, 그러면은 약은 좀 허용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이든, 뽕이든, 대마든,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약을 즐기냐면은 필로폰이 가격이 싸고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네네. 근데 약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각도 주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네.
케타민처럼 그 고양이 마취제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시간이 되게 정말 짧아요. 하지만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막 이렇게 띄운 다음에 LSD나 몰래 같은 거를 이제 천천히 띄우는 걸로 시간을 쭉 길게 하면서 피로폰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뭐죠? 뿅간 상태라고 하잖아요. 뿅간 거를 오래 지속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나름의 공식이 있네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딱 또 하는- 믹스를 잘하잖아요. 아, 네. 배합을 잘하는 거예요, 배합. 소맥처럼. 그렇죠. 네. 소맥, 네. 예. 그래서 결론은 원래 소맥이 아니고 폭탄주였잖아요. 네. 맥주에다 양주를 섞는 게 문화였는데 네.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소맥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가 그렇게 하이 문화로 짬뽕이 되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이 커져야 할 문화. 쾌락만 추구하고 그렇죠. 남는 게 없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힙합씬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네. 순기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야구로 해서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문화 산업이든 네. 아니면 그 연계 산업이든 그 일자리 문화까지 그렇게 어떤 복합적인 문화로 와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쾌락으로만 오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뭐 강남 일대 호텔이나 모텔들 가면 낮에 가고 돌 던지면은 네. 뭐 불나도 아. 사람들은 뛰어나오지 않을 거다. 왜? 왜요? 약하고 누워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지면은 불나면은 어르신들이 이러고 뛰어나오는데 강남에서는 불나면은 뭐 직원들 왜 아니면 도망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뭐 양이 정말-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네. 그렇게 늘어져 버려요. 오로지 쾌락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홍역을 치렀듯이 아편을 하면 사람들이 그 중국 우리 막 사파들 보면 막 뭐 곰방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만 누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는 절대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이 문화는 게 바뀌어야 하는 게 없어져야 할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약을 이거는 뭐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 자체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시죠. 네. 네,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흥미로운 그런 소식들을 백 기자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빈번한 마약 사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단속 시스템이랑 그 마약 사범이 잡혔을 때 그 죄를 이제 감해주는 이제 몇 가지 그 예, 예. 이렇게 있죠. 딜을 할 수 있으니까. 딜을 할수 있는 몇 가지 문적 방법들이 제도라고 있잖아요.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는 그 판매자 위주로 단속을 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네. 공급자하고 판매자 판매자 위주로. 위주로. 네. 우리나라는 근데 단순 투약자들에 대한 처벌을 좀 더 세게 합니다. 왜냐면은 판매자들이 잡혀서 이 사람들은 단순 투약은 자기 소비자들을 내려요. 공적으로 써서 자기의 형량을 줄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네. 이만큼 편한 게 없어요. 건술이 얼마 좋아요. 하나 잡으면 뭐 그냥- 줄줄이 그냥 사탕인데. 그렇네요. 네. 유지승 아나운서가 아까 네. 저한테 물건을 주는 네. 큰 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받아서 네. 조 기자한테 큰 팔았잖아요. 손. 네, 네. 근데 조 기자를 잡으면은 한 건이야. 의미가 없어. 근데 저를- 저를 잡으면은 최소한 두 명 이상. 저는요? 그리고 유지승 저를 아나운서가 잡히면은 10명 이상. 저, 10명. 저 같은 애들 문제갖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일망타진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분을 핵심이 인물인데 형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또 슬 내보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있어야 이 시장이 죽는데 이 사람이 한 2년 있고 단순 투약자들은 같이 한 2년 있으니까 네. 이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하고 제도 자체는 이제 제도 공급자를 약간 단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강하게 되고. 처벌을 해야죠. 네. 약간이 아니고 공급자를 강하게 공급자, 처벌해야 네,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단순 투약 당연히 처벌해야죠.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차등을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단순 투약자들이 자기 상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정보가 없어서, 두 번째는 자기가 갔다 나와서 약을 살 데가 없다라는 불안감. 네. 근데 공적을 단순 투약자들한테 더 많이 주기 시작한다면은 단순 투약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다들 오늘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 하시느라 입이 조금 아프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재개 소식들로 또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나오시나요? 다음 주에 꼭 나오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